안녕하세요. 주식의 신 김팀장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 채권 금액은 한 7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그 채권 해수서를 조금 풀려고 촬영합니다. 채무자는 대구 쪽에 있는 채무자였고요. 채권자가 채권을 넘기기 전에 채무자 은행부터 해서 법 진행할 거는 다 해봤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다 해봤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대금 회수가 안 되다 보니까 채권 의뢰를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이 이제 계약 후 3년일 후에 이제 채무자가 지방에 있으니 요거는 바로 좀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채무자는 법인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확인하니까 법인에 대한 서류가 전혀 나오는 게 없고 그냥 언제 설립이 됐고 이 정도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채권은 조금 한번 깊이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김 팀장이 3년일 이후에 지방으로 바로 출장을 갑니다. 제가 그때 지방으로 갔을 때는 어떤 심정으로 갔겠습니까? 이 채무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누가 뒤에서 조정, 제압, 통제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지방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이제 내려가서 채무자 업체에 방문을 하니 격리 직원만 딱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격리 직원 주소로 가니까.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라고 이게 담당자가 누구냐 하니까 격리 직원이 하는 말은 오늘도 안 나오고 행설숭설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격리하고는 싸울 필요 없으니까 알았다고 일단 명함은 그냥 제가 하나 던져주고 나왔죠. 나오고 그 후에 제가 그 업체에 격리가 있으니까 실제 그쪽에 이제 업체 움직이기 전에 또 제가 들어가면서 파악을 한 게 있거든요. 보도판이라든지 실제 서류적으로 실제 움직이는 회사든지 가면서 스캔을 다 해버립니다. 차 스캔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이쪽에 중요한 사람들이나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회사 사무실이더라고요. 그 주차장 바로 앞에 주차를 하지 않고 입구가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해서 김 팀장이 거기서 그날 저녁까지도 퇴근할 때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 또 그 다음날 또 확인하고 3일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기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대표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했고요. 또 채권자한테 들은 어떤 소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같이 교집합을 하니까 어느 정도 누가 이렇게 움직이고 어떤 분이라는 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드물지만 그렇게 그 사건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들어갈 때 김 팀장이 바로 사무실 들어간다 하고 경리한테 통화하면서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딱 이렇게 이제 어느 신용정보에 저는 이제 김 팀장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고려 신용정보에 이제 다녔으니까 물론 지금 현재도 작성일 현재도 고려 신용정보나 신용정보 회사에 있지만 요거는 제가 과거로 이야기하는 것은 언제든지 김 팀장이 어떤 그 위치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과거로 이야기하는 걸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고려 신용정보에 누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실제 사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시죠 하니까 발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 이게 이 채권 때문에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딱 바로 물었죠. 그러니까 이거 채권자가 법진행도 하고 은행감독도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자기들 실익이 뭐가 있느냐 보시면 아시잖아요. 항상 하는 멘트 있죠. 채무자들 직원들 월급도 못 주. 그러시냐고. 실 사장님 맞으시죠? 오케이. 내가 중요한 거 아니고 일단 내가 하나씩 내가 이 업체를 확인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사장님 중요한 말 서로 할 일이 있으니까 전화번호라도 같이 하면 공유하시자고 하고 전화번호 받았어요. 받고 김청이 바로 어디로 갔냐면은 이 업체가 좀 특수한 일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특수한 일, 그죠? 특수한 일을 하는 업체여가지고 이 업체를 담당하는 담당 부서가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 그래서 김 팀장이 김 팀장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 못하는 거는 제 영상을 채무자도 이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를 못하는데 거기 가서 정당하고 객관적으로 이 업체에 대한 거와 이 업체에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그
어떤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을 김 팀장이 실제적으로 20년 이상 이쪽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계를 보면은 유출을 해서 정확하게 다 맞아 떨어지는 어떤 촉이 있습니다. 오래 일한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교집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뭐 지방까지 가는데 또 제가 서울로 또 올라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 팀장은 서울, 경기, 대구에 이렇게 머물면서 추심을 합니다. 전국 추심 다 합니다. 그래서 머물고 그 업체를 이제 더 파악을 했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그 전화번호 교환했으니까 그 대표한테 전화를 합니다. 대표님 저번에 만나뵀던 누구누구입니다. 좀 뵙겠습니다 하면서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냐, 이 업체가 그래도 제가 서류적으로 조사해 놓은 것들을 점점점 조사를 하면서 이제 강화를 하겠죠. 이렇게 물론 채권자가 법진에 은행 압류도 하고 뭐 온갖 거 다 해놨겠지만 우리 같은 거는 대금 회수의 목적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데 지발대가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든지 실제 오너가 어떤 장난을 쳤다든지 이 범인을 두고 또 다른 영업 법인을 만들어서 어떤 수단을 채우려고 한다든지 이런 팩트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 딱딱 스타카트로 딱딱 제가 제시를 하자니까 이 대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길게 할 필요는 없고, 대표님 실은 제가 업체 우리 요거 또 다른 일 못하고 요것만 이 채권만 지금 제가 몰입해서 지금 계속 일하는 입장인데 저는 이 채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일단 지금 당장 대답하는 이야기는 안 할 테니까요. 일단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렸으니까 저는 일단 서울에 일이 있으니까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거기서 지방에서 꽤 머물렀죠. 머물르고 왔는데 저하고 이제 그 계속 이제 여러 가지 채권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거든지 뭐 채무자 그 실 대표는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오고 가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채권자가 처음에 신용정보에서 넘기기 전에 그 원했던 금액들이 있습니다. 금액들이 그 금액을 이 채무자는 고수하려는 거고 김 팀장은 이미 신용정보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그 금액은 안 되고 채권자는 그 전에 3억을 도 이렇게 했으면은 김 팀장은 결론적으로 6억 5천인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6억 5천 삭 채권자가 요구한 금액에 하여튼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한 달 그렇게 방문하고 한 달 만에 받은 하여튼 싹 다 받았습니다. 상반기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촬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추심의 신 김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심의 신 김팀장입니다. 20년 경력의 채권 추심 팀장입니다. 요즘 많은 채권자들이 떼인 돈 받아주는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20여 곳이 있으며 채권자를 대신해서 채무자 조사도 하고 대금 독촉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는 길거리 플래카드를 보고 아무 업체와 계약하면 안 되고 허가를 받은 업체와 채권 추심 위임 계약을 해야 합법적으로 대금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업체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은 114 전화로 직접 채권자가 확인해서 파악할 수도 있으며 담당자의 근무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심의 신 김팀장은 고려신용정보에서 2004년부터 2023년 작성일까지 1분 1초의 경력 단절 없이 채권 추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추심 현장에서 수많은 채무자를 만나 대금 회수하는 김팀장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채권자 중에는 자신의 채권을 끊임없이 여기저기에 추심 의뢰를 해서 채무자의 경각심만 높여 대금 회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는 어느 누가 조사를 해도 재산이 발생되지 않기에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심 담당자를 바꾼다고 해도 채권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채무자를 다그치거나 또는
법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재산조회나 신용조회를 한번 해본 채권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국내 신용평가회사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할 수 있으므로 어느 누가 잘하고 어느 누가 못하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조사하는 채권 주심원의 기량과 주심 기술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채무자의 상태와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큰 테두리 안에서 봤을 때 대금 횟수의 가장 큰 티핑 포인트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았을 때나 자금 흐름을 파악했을 때나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그리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같이 명확한 이유가 있었을 때 대금 횟수율이 올라갑니다. 막연히 열심히 압박해서 채무자에게 돈 받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당장 채무자의 아킬레스건이 없다면 시효 관리를 하며 채무자가 스스로 따가운 햇볕 아래 옷을 벗을 수 있게 방치해 두는 것도 채권 횟수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채권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금에 쪼달리는 채권자는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신용정보회사 또는 주심 변호사에게 채권을 의뢰한다든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대금 독촉하는 과정에서 큰 실수를 해 형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신용정보회사와 계약할 채권자 중 대금 횟수 극대화 팁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주심의 가장 팩트는 사람이 100% 하는 업무라 내 돈을 직접 받아줄 채권 주심은 신용관리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경험과 연륜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특히 채권 주심 현장에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봐야 하는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부분은 주심 담당자의 촉과 스킬로 대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은 절대 해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현직에서 20년 이상 단 하루의 경력 단절 없이 일하고 있는 김 팀장의 말이니 명심하기 바랍니다. 채권 주심이 필요한 채권자는 김 팀장에게 편하게 놓고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